기준에서 일단 뭐 유튜브 쪽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 노란톡 국민톡에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주식 투시경 찾아오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 번호 005930 삼성전자 코드 번호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늘 이제 마감이 됐어요. 마감이 돼서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VIP 회원 가입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궁금하신 사항은 이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 문자방 기준에서 일단은 인원이 일부 만기자들 인원이 좀 빠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오늘 그 신청하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교육자료 VOD 같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고 직장인 문자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직장인 문자반은 요 부분을 열어놔 드릴게요. 일단은 요 부분을 이렇게 오픈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은 이제 이벤트를 마감을 짓고 특전사항은 VOD 제공 요 부분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장 강세 흐름을 기대해 봐야죠. 지금 뭐 유럽 쪽에 그럼도 닥스가 강보합으로 전환돼 있고요. 나머지 약보합. 미국 쪽에 선물 0.1% 수준의 약보합 전혀 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 교육 자료들 다 받아가시고 그리고 시장 차분하게만 대처하시면 지금같이 좋은 장에 왜 겁을 내세요? 엄청나게 좋은 그 시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그룹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이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시장 지수 오늘 급락했다고요? 에이, 거짓말쟁이들 진짜, 에이, 뻥쟁이들 진짜. 아니 71.97포인트 밀린 게 2.33% 밀린 게 아니 퍼센테이지로 보셔야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때 저점 딱 찍을 때 그때 기준에 1400포인트 수준에서의 71포인트면 얼마예요? 1400 대비해서. 그러면 5%지. 지금으로 가만한다면 150포인트 160포인트가 밀려야 되는 체감이란 말이에요. 체감온도. 지금은 뭐 문제 돼요? 아니 솔직히 오늘 삼성전자 3.41% 밀렸다고 해서 버거워요? 더 간다며요. 아니 더 가요. 더 가야 정상이죠. 실적이 뒷받침되는데. 밀릴 줄 알았으면 미리 좀 팔라고 그러지. 아니 그거 알았으면 팔라고만 하나? 팔고 나서 옵션 상품 사지? 자꾸 그 무슨 뭐 끝과 끝을 잡아내자. 윤정두가 그러려면 뭐 하려고 목 쉬어가면서 악을 쓰고 뭐를 해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정상적인 시장 흐름을 들여다보자니까요. 그러면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수익 기준이 설정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오늘 기준에서는 시장 지수 계산하시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어제 야간에도 이제 방송을 해드렸지만 이게 뭐 쉽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또 되실런지 모르겠고요. 아니 뭐 전문가면은 고점 저점 잡아주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잡아줄 수 있죠. 오버슈팅 나오고 그런 범위는. 뭐 현대차 그룹주 얼마나 잘 팔았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달 한 달 가져갈 거 아니에요. 짧게 잡으면 그러면 그 짧게 잡으면 가지고 간다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에 그 기준을 잡으셨을 때에 현재 기준에 이번 달 말까지 가져가는데 2% 조정 나오는데 정리해서 3% 밀리면 사게요? 뭐 어디서 어떻게 사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그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뭐 차분차분하게 시장 보시면 전부
대처도 되고 수익도 날 수 있고 그런 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차분히 차분하게 설정하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유튜브 방송은 시작 방금 했는데 벌써부터 싫어요가 한 명 있어. 그분도 대단하신 분이라니까. 와우,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왜? 로그인까지 해서 싫어요를 꼬박꼬박 눌러주신다는 거는 그만큼 그것도 열정이 있으신 거예요. 열정이. 이야. 예? 자, 오늘 기준은 그래서 결론은 비박 기억하시죠? 라고도 이제 소시민님께서 올려주셨는데 광고인가 아니면 어떤 뭐 좋은 내용인가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장 흐름 부분을 하나하나 오늘 같은 경우 교육 위주에서 또 확인해 나가죠. 자, 오늘은 이제 이런 기준을 좀 설정을 해야 될 거예요. 조정이냐, 랠리냐. 우리는 3,500포인트를 본다. 빠르면 1월 말에서 2월 중순이다. 그럼 또 정신 나갔다 그래요. 근데 요걸 옆으로 이제 좀 당겨 놓으면서 이 기준을 한번 잡아 보시자고요. 시장 지수 기준에 주봉상의 기준에 이제 뭐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 1439포인트, 1400포인트 수준의 기준이잖아요. 저점이 1439, 1439나 뭐 1400이나 그죠? 그 기준점에서의 흐름이고요. 시장은 저 바닥에서 이제 109% 돌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저 바닥에서 얼마 올랐을까요? 100%. 삼성전자의 흐름이 100.95% 올랐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시장보다 약했네. 삼성전자는 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2015년 이후에 시장을 2015년 이후에 견인한 업종이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잖아요. 그 이후에 시장에서 안 깨고 더 올라가고 얘는 깨고 돌리는 흐름이 그나마 109%예요. 비교 자체의 기준점이 되질 않습니다. 3,500포인트 기준에서 잘 한번 복귀를 해보자고요. 여러분들께 이 자락에서 빠르면 4월 달에 2,000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욕이란 욕은 태바지로 여봉었어요. 윤정두가. 근데 결국은 4월 말 기준에서 월봉으로 다시 볼까요? 월봉으로 다시 보시게 되면은 4월 말 기준에 어떻게 돼 있어요? 종가가 1947, 1400에서부터 그러니까 500포인트 들어 올려진 거야. 한 달 만에 꼬리 달고 뭐 물론 꼬리 다는 부분이 있었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11% 등락 범위의 기준이지만 이 바닥에서부터는 30% 기준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의 눌림목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남들 다 뭐 깨고 내려간다. 아니 깨는 근거가 뭐냐 했을 때 뭐 가파르게 올랐고 경기가 안 좋고 아니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갔냐 이거야. 글로벌 시장이 움직인 것도 감안을 해야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밀고 내려간다 할 때 아글아글 쓰고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아니 여기서 밀고 내려가는 거 좋은데 그러면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 말고 자 시장 조정받을 겁니다. 책임 있는 것들 같으면은 말을 그냥 오늘 함부로 할 거야. 그냥 책임 있는 것들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 깨질 거니까 다 파세요. 그리고 매매를 꼭 하고 싶으면은 파생을 하세요. 파생하기 싫으면은 뭐 어쩔 수 없이 ETF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왜 주식을 갖고 가? 시장이 깨진다며. 시장이 이렇게 박살날 때 주식이 올라갑니까? 시장이 박살나는데 주식이 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코로나19 관련주들도 여기서 시장이 돌리니까 움직이는 거지 지들 혼자 용가리 통뼈야? 시장이 깨지는데 뭐가 가요? 다 죽는 거지. 시장이 가야 뭘 사도 다 가는 거고 지금 막 그냥 용 났어. 여기가 저기 용가리 통뼈 용이 났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장이 얼마요? 40%까지 올라와 버리죠. 그런데 그냥 종목 20% 30%짜리 올라오는 거 박수 치고 행복해하고 우리도 그런 종목이 있어서 할 말이 있는 거야. 응? KB금융이 많이 올랐냐고. 오히려 못 올라온 종목군들도 많고 다만 주력주에 IT의 비중을 크게 실어놨고 화학에서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을 하고 있고 자동차에서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을 하고 있고 10월달 누가 뭐라 해도 이 박살나는 분위기를 잡아놓은 저 장에서 여러분들께 종목별로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별것도 없잖아요.
삼성전자 상속세 주가 100원을 누르면 상속세를 뭐 얼마를 덜 낸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와 함께 주봉 한번 보세요. 아니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라도 많이 눌렀나? 2020년 1월 최고 고점이 62,800원인데 그거 대비해서 얼마나 밀었길래 이거요. 100원 누르면요. 상속세가 들러가요. 에라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그냥 옆에 있으면 그냥 날라차기를 해가지고 그걸 낄낄대면서 방송에서 얘기를 해. 방송 끝나고 나서 낄낄대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자산이 알토란 같은 그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서 우리는 비중이 어쩌고저쩌고 심사숙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심사숙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래도 1등 업체니까 실적까지 개선됐다고 하니 들여다보고 편입을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검증도 안 된 케이블 TV 방송가들이 방송 그 전문가들이 검증된 사람이 어디서 윤정도부터 해서 단 한 명도 증권사 출신이면 검증된 건가? 영업장에 있으면 그게 검증된 사람이에요? 계약직이 무슨 검증됐어? 이사 타이틀 갖고 나와서 알고 보면 계약직이고 말이야. 밑도 끝도 없이 삼성전자 100원 밀리면 상속세를 들면 주가 조작할 일 있어요? 아니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밀었으면 몰라. 62,800원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막 주가를 허벌나게 밀고 내려가서 아니 시장은 어때요? 시장은 오히려 2020년 1월 달에 고점을 넘겼어요. 못 넘겼잖아요. 삼성전자 IT 날라다닐 때 못 넘겼잖아. 지 혼자. 근데 저 고점 2607포인트 거기를 향해서 날아갈 것이다라고 윤정도 설명하고 있는데 2458 찍고 2607포인트 날아갈 거다. 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 종목군들이 올 초에 찍어준 고점을 이제 넘기기 시작하면 다시 본격적인 흐름이 나올 겁니다 하고 있는데 시장은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더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2607포인트 대비해서 더 빠져 있는 상황이었잖아. 근데 왜 가장 센 삼성전자를 못 살게 구냐고. 삼성전자의 위치는요. 이 고점을 넘기고 그죠? 이 고점을 넘기고 1월 달에 이 고점을 넘기고 1월 달에 그러고 나서 요 정도 눌려 있는 거잖아. 6만 원 공방 62,800원까지 넘기고 저고점을 넘기고 여기서 조금 눌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삼성전자를 못 잡아먹어서 시장에서 제일 세는데 그 제일 센 애를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편입을 해서 수익을 내고 갖고 가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못 살게 구냐고. 삼성전자 못 팔게 해서 주가나 많이 밀렸으면 몰라. 상속세 들 내려고 100원 밀리면 상속세가 얼마를 아유 진짜 그렇게 해서 뭐 조종폭도 별로 없는 상태인데 공포감을 불러일으켜서 56,000원대 수준에서 다 정리하게끔 만들었잖아요. 첫 바다가 삼성전자의 기준을 잡는다면 뭐 첫 바다를 떠나서 삼성전자 가장 대형주 기준에서 그럼 시가총액 2위인 하이닉스는 뭐예요? 또 하이닉스는 아니 하이닉스에 대해서 정신 나간 것들이 하이닉스를 또 무슨 아니 인텔 사업 부분에 대한 인텔 사업 부분에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에 대한 매수 인수 10조 원 전후죠. 그 당시 그 달러화 기준에서는 10조 3천억이고 지금 기준에서는 10조 조금 못 미치더라고요. 어찌 됐건 아니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 인수해서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이제 2위로 완전히 올라설 수 있는 얼마나 호재입니까? 2017년 2018년도에 순이익만 26조를 냈는데 그중에서 그 자금 일부 가지고 10조 3천억 10조 전후를 주고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을 인수한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와우. 내년의 실적 2022년의 실적 다시 20조를 넘길 수 있는 실적으로 예상한다. 와우. 시가총액 100조가 안 돼. 7, 8에 56조요. 7억 2,800만 주짜리잖아요. 8만 원이 이탈되면 얼마예요? 8만 원 곱하기 7, 8에 56조라고. 영업이익 20조씩 냈던 애가. 그러면 저평가 상태입니다. 야 이런 경우가 다 있네. 야 이렇게 행복한 경우가 있네. 야 이렇게 해서 수익을 그냥 가지고 가라고 그냥 따매게 주네. 이 얘기를 하지는 못할 망정. 안 그래요? 지금 8만 원 미만으로 내려왔던 게 언제? 3월 달 한번 뿌리들어서 이때 한번 8월 달에 8월 15일 광화문 사태 사태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만 원 이상에서 얼마나 있었어? 거의 변동폭이 없었어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고 2016년 이후에 시장 견인 다 하고 사상 최대치 고점을 여기서 뚫어서 얘가 뭐 정신 나간 애인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정신이 나가서 그냥 개인들이 막 윗방향으로 때려사고 해서 사상 최대치 고점을 2020년 1월에 뚫어줘요? 시장은 이 당시 고점이 얼마였습니까? 전기전자 업종이 땡겨주면서 2607포인트를 고점으로 찍고 여기서 빌빌대고 고점도 못 뚫고 빌빌대고 있는데 얘네는 뚫었죠. 실적을 바탕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뚫고 올라가서 시세를 본격적으로 내줄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삼성전자는 상속세 들려고 그래요. 말 같지도 않고 어디서 주식을 어떻게 배웠길래 그따구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 말고. 두 번째 기준은 하이닉스를 어디서 그따구로 배웠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해서 8만 원 이탈하는데 거기다 대고 인텔 사업 부분인 인수하는 부분 그 부분을 무슨 악재인 것이냐 떠들어대고 결국은 또 하이닉스 잘 견뎌오다가 8만 원에서 물량 다 털리죠. 우리는요 8월 이후에 IT 비중 70%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그 전에 55% 비중에서 5월 달에 네이버 30% 비중 전량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5월 달에 편입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6월 달에 전량차익 실현 30% 비중을 그렇게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시젠 편입해서 한 달 만에 또 더블 이상 수익 내고 또 전량차익 실현 8월 이후에는 자 이제부터는 IT 비중을 55에서 70%로 늘리고요. 자동차, 화학 병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12월 23일 날 LG전자 전량차익 실현 12월 들어서자마자 LG화학 아우 창피해 82만 원의 전량차익 실현 자동차 업종 올해 1월 7일까지 편입한 이후에 1월 8일 날 전량차익 실현 이제 현금 여력이 좀 여유로워졌잖아요. 사실 우리 수익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할지라도 아니 왜 시가총액 1위 2위를 그렇게 못 살게 구냐 이거지. 네? 그래 좋아. 거기까지도 좋아. 3위 LG화학은 어떻게 또 못 살게 그래. 아니 이게 정신 나간 것들도 아니고 여러분들 말고 죄송합니다. 언어 순환을 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화딱지가 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 LG화학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조용히 하고 있든가. 여러분들이 억지로 이 고점 행진을 할 때에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들 실적 개선폭을 바탕으로 또 심리적인 이슈를 바탕으로 실적 개선, 화학에서 실적 개선 그리고 2차 전지 여러분들 좋아라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이슈 부분 그것을 바탕으로 오버슈팅 나왔지만은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을 싣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고점에서 눌려 있더라도 아니 막말로 난 솔직히 얘기할게 혼나도 돼. 막말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익 이 중간중간 다 잡아내고 2017년부터 좋아하던 업체예요. LG화학은. 그 이전에 2000년대 초반부터 좋아하던 업체예요. 그런 LG화학을 여기서 그래 또 들어갔다고 쳐요. 고생 꽤나 했지 우리도. 근데 이때 당시에 시장 다 눌렸지 뭐 얘네만 눌렸나? 근데 이때 당시에 시장 다 눌릴 때 당시에 시장이 윗방향이다라는 기준점을 여전하게 강조를 드리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그리고 눌려질 때의 LG화학의 경우는 드디어 수급 개선폭이 눈으로 확인이 돼서 들어온다. 눈으로 확인돼서 들어온다. 이 수급 개선폭이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을 때 수급을 월등히 넘겨줬다. 이제는 손바뀜 이후에 손바뀜이 났을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데 주가는 올라가는데 개인들이 떠안는 것처럼 보여진 거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전부 차익 실현한 쪽, 편입할 쪽 그 손바뀜의 기준에서 눌림폭이 나오는데 이 정신 나간 것들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여기서 10월 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유를 아셨고 세 번째 얘는 뭐예요? 물적 분할의 악재입니까? 악재인데 외국 기관이 이제 때려사기 시작해줘요. 거기에 물적 분할 악재 기준에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나와요? 리콜 사태?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1위의 배터리 업체라며 2차 전지 이제 막 올라서고 있다며. 근데 그러면 그들은 현대차 부분에서도 한번 리콜 나오면서 배터리 부분에 LG화학 어쩌고 저쩌고 또 해외에서 또 리콜 사태 나오면서 LG화학 어쩌고 저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 리콜 부분에 대해서 그 전체 리콜 사태에 대한 문제점을 LG화학이 다 떠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지들은 앞으로 2차 전지 안 쓸 거야? 혼날라고? 결과적으로는 60만 원이 이탈됐어 이때. 삼성전자의 5만 6천 원대 하이닉스의 무슨 8만 원 이탈. 코로나19 터질 때 저점이란 말이에요. 8만 원 이탈되는 게.
LG화학의 말 같지도 않은 60만 원 이탈. 이게 거품이 껴서 올라온 종목이면 상관이 없어요. 거품이 껴서 올라온 거면. 그러면 LG화학까지 시가총액 3위까지 봤죠. 그 다음에 뭐 4위, 5위 뭐 그 당시 기준에 삼성 바이오로직, 셀트리온 이런 건 필요도 없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우리 수익 다 냈으니까 큰 소리 치면은 펀더멘탈 대비 좀 오버슈팅이 상반기에 굉장히 크게 나와줬고, 그 다음 범위가 뭐예요? 자동차 업종이 치고 올랐잖아요. 현대차가 막 치고 올라가고,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 11위 올라오고. 근데 자동차 현대차를 뭐라고 또 악을 써요 얘네가. 아우 나 참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현대차의 일봉 아까 보시면 10월달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10월 20일 날 대손 충당금을 잡겠다. 10월 19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에서 얼마? 4%가 빠져요. 그리고 나서 얼마 빠져요? 6%가 빠집니다. 그 6% 빠질 때 뭐라 그래? 그 전날 야간 교육할 때 4% 개파락이 나왔으니까 똑같이 4% 밀릴 수 있다. 더 밀릴 수도 있다. 또 덜 밀릴 수도 있다. 어찌됐건 밀리고 나서 시초가 대비 3% 밀고 내려가면 그거는 윤정두가 아무리 악재가 아닙니다라고 악을 써도 시장에서 받아주지를 않는 거다. 그러니 그때는 눈물을 머금고 정리하자. 우리가 15만 원대에 샀던 물량까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6만 원 이탈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15만 6,500원까지 내려가 버려요. 그게 근데 시초가가 최저 바닥입니다. 그리고 치고 돌려서 이날 15만 9,500원에 끝나. 그 전날이 16만 원이었거든. 기억해요 나는.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준에 16만 8,500원 16만 8천원. 그래서 종가가 16만 7,500원 500원을 빼고 돌려놨단 말이에요. 16만 원 이탈된 데서 그냥 다 돌려놓고 한호가 밀린 500원 밀린 종가로 끝내놨습니다. 대손 충당금이 악재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재차 밀리더라도 대손 충당금은 악재라고 인식하지 마십시오. 2015년, 2016년, 2017년에 다 오픈돼 있던 금액들을 전부 상환에 나가던 그 금액들을 처리해 나가던 금액들을 2020년도에 실적이 월등히 개선돼서 털고 가자의 기준인데 그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의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개선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7년 만에 7년 만에 고점 넘기면서 8월 달에 19만 1,500원, 12월 달에 결국은 이제 19만 9,500원 뚫은 거죠. 8월 달, 9월 달 얼마예요? 19만 이때 얼마죠? 19만 1,500원. 9월이네. 8월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결국은 10월 바닥 찍고 19만 9,500원 뭐 12월 달에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드디어 1월 8일 날 폭등이 나온 거죠. 이날부터 계속 샀죠. 1월 달 들어서 하이닉스, 1월 달 들어서 현대차, 똑같은 IT에서도 하이닉스, 삼성전기, 현대차. 아니 얘를 왜 못 사요? 대손 충당금이 악재예요? 이제 올라오고 나니까 뭐 애플이 어쩌고 그 전부터의 기준이죠. 7년 만에 고점을 넘기는데 그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의 거래대금이다. LG화학 때도 똑같은 해석해드렸죠. LG화학 때도. 또 하나솔루션 때도 똑같은 해석을 해드렸죠. 바닥에서 돌리는 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누적 수급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추세에 대한 범위에서의 실적 범위를 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실적 범위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된다니까. 삼성전자의 실적이 개선됐습니다로 우리가 놓고 봅니까? 삼성전자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이 대단히 높다. 그걸로 기준을 잡아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실적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 업종, 또 화학 업종의 실적 개선폭 이러한 부분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의 손바뀜의 흐름과 함께 추세 강화 부분이 연출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솔루션을 전량 차익 실현했어요. 그럼 못 가느냐?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결론 뭐냐? 왜 차익 실현했느냐? 그럼 종목을 다 사야 돼요. DB하이텍도 사야 되고 IT 다 이쁘니까 다 사야 돼.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안 갈 것 같아? LG전자가 작년에 7천억을 매집을 했는데
6%를 매집했는데 IT 대형주에서 그냥 대놓고 매집했는데요. 못 갈 것 같습니까? 그럼 다 갖고 갈 수는 없잖아. 변동이 나올 때 정리는 해줘야지. 현대차 못 갈 것 같냐고. 다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지금 기준에서 시장 수익률을 넘길 수 있느냐의 기준을 설정하자는 거예요. LG화학 차익 실현하고 나서 하나솔루션 기준에 이동을 하고 거의 똑같은 수익률에 오히려 조금 더 우위의 수익률을 가지고 간 거죠. 어차피 어떤 종목이든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이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기준이 11월 저점 대비해서의 그 흐름 자체가 코스피 지수의 등락률 32.95예요. 대형주의 등락률 35.77입니다. 중형주 23, 소형주 19, 음식료는요 11.96, 섬유호복 11.16. 얘네들이 오르지는 못하고 빠지는 건 똑같이 빠져. 화학이 37%. 이게 바로 LG화학이 12월 달에 못 움직이던 게 여기서. LG화학만 갔어요? 2차 전지만 간 거야? SK이노베이션 갔죠. 이 SK이노베이션 2차 전지여서 하나솔루션 안 갔어요? 롯데케미칼 안 갔어요? 석유화학이 다 갔잖아요. 52주 고가를 나왔잖아. 어찌됐건 시장의 수익률을 넘깁니다. 왜?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의약품은요. 셀트리온에 대해서 조금 이따 한번 뭐 시간이 되면 설정을 해드릴 텐데 셀트리온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다 정리하고 나서 오늘도 거래량 수반되는 범위들 안 들여다본다 그랬죠. 우리가 원하는 거래대금이 터져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11월 말에 들어갔잖아요. 11월 말에 이때부터. 그렇게 해서 그 수익을 단기적인 수익을 더블 이상을 다 잡아먹고 더블 이상이죠. 누적적으로 다 잡아먹고 이날 당일날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 그거 다 잡아먹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날은 못 잡았죠. 셀트리온을 전날 32만 8천 원에 잡아서 어떻게 돼요? 37만 6천 원 고점 37만 원 전량 차익 실현. 그러나 아주 셀트리온 11만 원대에서부터 17만 원대 결국은 이번 기준에서 아쉽지만 정리해놓고의 흐름인데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의약품의 기준에서도 거래대금이 축소됩니다. 조금 이따 셀트리온 볼 수 있으면 볼게요. 비금속 광물 어때요? 저점 대비해서 시장 수익률 좀 넘죠. 시가총액 1% 미만 1% 미만 소형주 비이성적인 변동성 저걸 수익이라고 전체가 같이 다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철강금속 포스코가 시장 수익률 넘겼습니까? 10월 이후에? 못 넘기죠. 철강금속이 기계는요. 시장 수익률 넘겨요? 아니 시장 수익률만 보자니까 10월 이후에 그렇게 악을 쓰고 주도 업종을 샀으면 1분기 실적 발표처를 앞두고 실적 주를 보시는 거지. 그들은 덜 밀리잖아. 그들은 덜 밀리잖아요. 삼성전기아니라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전부 다 해서 53%예요. 시장 대비 월등히 들어 올려놨죠. 고점 대비해서 삼성전자만 9% 들어 올렸다가 밀려지는 흐름이에요. 지금 7.72%가 밀렸습니다. 7.72. 전기전자 업종 얼마 밀렸어요? 10%. 시장 대비 한 1.5배 수준 밀린 게 그렇게 버겁습니까? 들어 올릴 때는 2배 가까이 들어 올렸는데 또 시장이 지금 월봉 기준에 2000포인트, 1970포인트 대비해서 얼마 오른 거예요? 고점이 60% 수준이라고 치면 전기전자 업종은 얼마 오른 거예요? 사실상은 275? 아니지. 고점 기준 잡으면 350% 올라온 거예요. 시장 60% 올라갈 때 350%. 그던 주도 업종에서 눌림목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조정이 더 나와야 된다. 그거는 그 앞전의 흐름에서 이렇게 횡보할 때 월봉 캔들이 작을 때 그럴 때는 이거 뭐 눌리면 사시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뭐 눌리면 어디서 하게? 변동성이 전기전자 업종이 지금 3달도 안 되는 기간 속에서 60% 이상 70%의 변동이 나왔는데 눌리면 사? 눌리면 70% 이상의 변동이 나온 종목을 눌리면 사요? 눌린다는 기준이 뭐야? 횡보일 때 눌리는 거는 캔들 전체 크기에서 제한적인 눌림에서
편입 기준인 거지. 예를 들면 이따만한 캔들 요만한 캔들 수준에서 요만한 캔들 수준에서 눌리면서 자유가 되는데 이따만한 캔들 수준에서 눌리면 이만큼 내려오면 그럼 조정 깊게 나오면서 하라는 거지. 그러면 일부 차익 실현하든 혹은 전량 차익 실현하는데 보셨죠? 다 팔고 나니까 이렇게 내려왔죠. 그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시가총액 12 현대모비스가 상한가를 가버려. 그런 오버슈팅에서 시가총액 15조짜리 LG화학이 상한가 가고 그 다음 변동성에서 꼬리 안 달리면 차익 실현 안 하지. 꼬리 안 달리면은 그렇게 내려올 때 차익 실현하고 변동성이 둔화될 때까지 한번 들여다보는 거하고 오버슈팅 안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오버슈팅인 거지. 얘가 왜 오버슈팅이야? 실적 대비 왜 오버슈팅이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날아다닐 때 오너 리스크 때문에 또 정정 불안 때문에 눌려져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조정이 깊은 것도 아니고 작년에 뭐 저점을 이탈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그 눌림목을 가장 먼저 2018년도에 1월에 형성했던 시장 고점 2607포인트가 누구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 때문에 끌어올려졌지 무슨 딴소리 엄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 당시에도 대형주를 안 해봤고 주도주를 안 해봤기 때문에 엄한 소리 하는 거예요. 얘들이 들어올려서 얘들이 어떻게 실적을 뒷받침해서 들어올려서 시장이 이때 2607포인트를 찍어준 거고 그리고 나서 얘들은 안 밀리는데 지들만 본인들만 이만큼까지 내려간 거아니에요. 더 밑에까지. 예? 시장은 얘네들은 주도업종은 안 밀리는데 자기 혼자 이만큼까지 내려온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그래놓고 여기서 109% 이만큼 돌린 거고 전기전자 업종은 밀리지도 않고 더 들어올린 거고 당연히 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눌리고 더 강하게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조건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을 가져가는데 고점에서 팔아서 밑에서 산다는 생각 자체만 좀 고치자니까요. 이왕이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건물 몇 개 올릴 거냐고. 그렇게 되면 건물 몇 개 올리겠죠. 이런 데서 랠리 나올 때 중간에 원하는 조정 줍니까? 예? 조선주 랠리 나올 때 한국 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 조정을 줘요? 차화정 랠리 때 자동차 화학이 조정을 줘요? 33배씩 올라올 때 이렇다 할 큰 조정을 줍니까? 시장을 견인할 수 있을 만큼 실적 업황이 글로벌 시장에서 호황세로 연동이 돼야 된다 그랬죠. 아니 얘를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면 되지. 오버슈팅이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대표적으로 운수장비 볼까요? 자동차 현대차를 볼까요? 여기서의 흐름이 자칫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현대차의 기준에 이날 우리가 모비스나 만도 같은 경우 차익 실현을 안 했어요. 이날. 이런 날은 모비스나 만도 같은 경우 차익 실현 안 합니다. 왜? 현대차의 기준에 9%대 강세가 이걸 오버슈팅으로 인식을 안 하니까 윤정도는. 이게 1월 4일인데 이날부터 19만 6천 원부터 따라붙어서 20만 원까지 막 계속 따라붙은 거예요. 문자 사인 볼까요? 현대차 한번 문자 사인 있나 한번 봅시다. 보고 한번 또 전략 기준을 잡아보죠. 우리는 이 기준점에 다 가지고 있어요. 문자 나간 데이터나 이런 거를. 근데 현대차를 이제 마지막 그 문자 기준을 어디까지 제가 쥐고 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번 봅시다. 일단은 1월 11일 것까지가 있네요. 그죠? 그럼 1월 11일 것까지 해서 문자가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단문 문자 사이. 아주 마지막에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편입 기준을 잡아드렸을 거예요. 1월 4일 날짜 그 기준하고 5일 날짜 어떻게 해요? 18만 1,500원에 30% 비중 유지. 18만 1,500원에 1월 5일 날 1월 5일 날 또 쏴요. 18만 6,500원에 유지 또 하셔야 된다. 1월 7일 날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12월이네. 죄송합니다. 어쩐지 좀 이상하다 해서 죄송합니다. 1월 4일 날 여기 있다. 1월 4일부터 1월 8일까지. 1월 4일 날 이걸 왜 역순으로 안 해놓고 이렇게 순방향으로 해놨지? 모르겠다. 어찌됐건. 자, 1월 4일 날 어떻게 됩니까? 1월 4일 날 19만 9천 원에 편입해요, 안 해요? 그 이전부터 비중은 다 채워져 있었고 12월 편입자 우리는 유지 그대로 합니다. 12월 편입자 10% 추가해서 30% 비중 확보. 19만 9천 원에 왜? 약속을 했으니까. 뭐라고 약속했는지 볼까요? 20만 원 미만에서는 20% 채울 겁니다. 라고. 20만 원 미만 30%.
20만 원 미만에 30% 채울 겁니다. 12월 28일 날에도 19만 2,500원, 18만 8,500원, 18만 7,500원, 19만 2,000원. 저 이거 사자마자 왜 19만 2,000원에 샀는데 이렇게 왜 4,000원이나 밀려요? 라고 그냥 막 혼도 내시고 많이 하셨죠? 25만 원 목표 주가입니다. 20만 원 미만에 30% 확보할 겁니다. 자, 1월 첫 거래일에 10시 12분에 이날은 뭐 늦게 시작했으니까 편입. 그러면서 4일 날에만 이렇게 강하게 편입을 해드려요. 연말 기준에 가입자들이 굉장히 많으셨죠. 그 중에서 몇몇 분들이 최근에 또 이탈을 하셨어. 한 3분 정도 이탈을 하신 것 같아요. 3분, 4분? 저는 솔직히 속으로 안타까워요. 연말에 가입하신 분들, 또 이제 연초에 가입하신 분들이었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연말에 하신 분들은 요 수익을 다 잡아내실 수 있었죠. 주력 비중 현대차 그룹주에 연말에 편입을 못 하셨더라도 이날 한 번, 두 번, 세 번 매수해 나가면서 30% 비중을 다 채워드립니다. 22만 원 이하에서 30% 편입할 거니까. 그렇게 하고 LG전자가 12월 23일 날 그날 하루에 30%를 다 채워드렸잖아요. 그 앞전에 갖고 계신 분들도 채웠지만은 왜 10만 원 미만에 30% 채우기로 했고 그날 평균 9만 6천 원대. 8월 7만 1천 원대부터 매수해서 단 한 번도 매도 안 하다가 오버슈팅일 때만 한다니까. 결론적으로 5일 또 8일 기준으로 이제 차익 실현이지. 이날 21만 3천 원에 편입을 해보자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결국은 갭상승이 너무 크게 나왔죠. 목표 상향 27만 원으로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고점 대비 3%씩 밀려버리면 차익 실현하자. 그렇게 해서 평균 좀 창피하게도 23만 5천 원의 차익 실현이 돼버렸어요. 다만 이쪽은 그렇게 좀 낮게 차익 실현이 됐어도 낮게라고 해봐야 지금 10월 달 보시면 그냥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 유지죠. 18만 원, 17만 원 계속 10월 30일 날 16만 8,500원부터 해서 다 결론적으로 충분하게 수익을 냈고 특히 모비스 같은 경우에 12월 15일 16일인가요? 25만 5천 원 평균 단가 그리고 상한가에 절반 물량 전량 차익 실현 문자 받으신 분들은 한 템포 늦어져서 40만 원 수준이 아니라 37만 5천 원 이달치 전량 차익 실현 끝. 이 기준점에 이러한 수익 기준을 낼 수 있고 가져갈 수가 있는데 다만 LG전자나 현대차나 그 기준점에서는 어떻게 돼 있다? 단기적인 그 범위에서의 오버슈팅 범위가 이제 셌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다 떠나서 업종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면 전기전자, 의료정밀, 운수장비 어느 것 하나 저점 대비해서 올라오지 않은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앞부분의 저점을 다 깨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사실. 유일하게 전체 다 보시면 다 똑같아요. 다 저점을 깨고 내려갔고 2015년 말 기준 잡으면은 사실상 상승 랠리가 2015년 말 대비 또 2020년에 저점을 안 깨고 내려간 게 의약품 하나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하나. 근데 의약품은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금융당국이 제재를 안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짜 비이성적인 랠리가 나온 거고. 저고점 대비해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요.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갔던 그러니까 40조까지 가면은 시가총액 3위였어요. 그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죠. 그 의약품이 고점 대비 아니 이때 장이 뭐 폭락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그냥 고점 대비 밀려 떨어진 게 시가총액 3위짜리가 40%씩. 코스닥 1위인 셀트리온 SK가 70% 이상. 셀트리온 제약이 역시 70% 이상. 폭락. 감당이 되겠냐 이거예요. 펀더멘탈이 뒷받침 안 되면 감당이 안 된단 말이죠. 결론은 그래서 의약품 쪽은 수익을 낼 땐 내더라도 펀더멘탈이 뒷받침 안 되는 흐름에서는 기술적으로만 접근한다. 기술적으로만 접근해서 거래대금이 설정되지 못하면 그거는 뭐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패는 버리는 거예요. 미련 가지면 죽는 거야.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거래량 거래대금 없으면 5분봉, 10분봉, 1봉주봉, 월봉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으면 어느 차트에서도 다 죽는 거다. 근데 그게 남들이 자꾸 거래량을 본다고 따라서 거래량 보면 그것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바닥에서 거래 터주면 뭐하겠어. 거래대금이 수반이 안 되는데.
여기까지 해서 좀 알아듣겠다. 지금 전체 업종을 다시 한번 위에서 보면은 자 보세요. 전기전자 업종부터 볼까? 2015년 본격적인 시장 랠리를 이끌어왔던 시장이 30% 들어올려질 때 누가 얘가 11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02% 올라올 때 116%를 들어올려서 시장 30% 랠리를 이끌어왔고 2018년도의 고점이 2600 그래서 7포인트가 형성이 된 거죠. 근데 그 고점을 가장 먼저 넘긴 게 전기전자 업종이 넘겨주고 시장은 못 넘기고 눌려 있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3월 코로나19 터졌을 때 시장에 그러면 어떻게 이만큼 깨져 내려갔죠. 전체 업종이 다 깨져 내려가고 그리고 나서 되돌림입니다. 의약품 하나하고 얘만 강세를 띠고 있는 건데 의약품은 아시다시피 정부의 정책적인 기인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손을 안 대는 부분 그 효과까지 나온 거고 지금은 점점 버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의약품 쪽은. 전기전자 업종은요. 다시금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고점을 가장 먼저 이렇게 넘겼잖아요. 이때 당시도 기억을 못 한다니까요. 채널 돌리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매매 자체를. 이 당시도 기억을 못 해요. 전기전자 업종이 엄청난 실적 개선폭을 바탕으로 해서 2018년도 시장 2607포인트 그 고점을 얘네가 넘겼던 기억을 못해. 얘네가 의미 없는 업종이고 시가총액 비중이 낮으면 넘겨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2607포인트라는 그 지수를 누가 전기전자 업종이 땡겨놓은 거기 때문에 얘네가 이 고점을 또 넘겼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거기에 코로나19가 없었다면 디커플링 상태가 빨리 개선됐겠죠. 지금까지의 캔들 크기가 아닌 어마어마한 캔들의 크기인데 그동안에 눌려져 있던 디커플링 상태가 터져 나온 거일 뿐인데 이걸 가지고 아글아글 쓰고 왜 뭐 이게요 저게요 아니라고. 이거를 다시 아까 현대차 기준도 일봉에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걸 오버슈팅이라고 이 당시에는 생각을 한다니까. 이 자락에서 여기서 여기서 그래놓고 결국은 이러한 흐름이 나올 때 여기서 쫓아붙는 우를 범하죠. 수익도 낸 것도 없이. 그럼 또 따라붙었으면은 무조건적인 손절 범위보다도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펀더멘털적인 부분도 보고 기술적인 부분도 보고 해야 되는데. 모든 서양식 패턴 분석은요. 서양식 패턴 추세 분석은요. 후행성입니다. 보셨죠? 절반 조정. 2003년도 거도 땡겨드려요? 보셨죠? 절반 조정. 되돌림의 흐름. 우리가 교육 다 받았잖아요. 병곡의 흐름, 되돌림의 흐름, 반전일의 흐름. 하다못해 그 우리 LG와 교육할 때도 반전일의 흐름, 되돌림의 흐름 다 잡아드렸죠. 어디서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추세의 범위도 그렇고 패턴의 범위도 그렇고. 근데 그것에 앞서는 기술적 분석에 앞서는 것이 뭐다? 이거예요. 그냥 뭐 실적을 바탕으로 가든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약품처럼 그냥 묻지 마. 금융당국이 뒷짐지고 네 마음대로 해봐. 수익률 게임. 예? 박셀바이오의 그 랠리가 금융당국이 예전에 예를 들어서 홈캐스트 같은 경우에 주가 조작하는 과정 속에서 야 장난쳐 이것들이 확 그냥 막 그냥 그 한마디에 폭락 나와버리죠. 충분히 그렇게 해줘도 되는데 어찌됐건 의약품을 냅두고 있어. 우리는 뭐 귀찮게 그것까지 볼 이유도 없고 결론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에서의 흐름 지금 조정폭의 흐름 뭐 과도하니까 잡자 그게 아니라 실적 대비해서 아직도 여전히 엄청난 저평가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 그게 그 실적이 눈에 가시적으로 또 확인되고 있다. 중간에 주춤하는 부분이 개선되고 있다. 그걸 꼭 놓고 보시라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요? 조정 나오면 와우 조정이 나와도 시장보다 덜 빠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요. 자 보세요. 자 가슴에 손 얹고 뭘 보시냐면은 자 얘를 팔았어. 현금 100% 가져갈 거야? 뻥치지 마시고 얘를 100% 다 팔 거야 그렇다고? 100% 다 팔 것도 아니고 얘를 100%다 팔았다고 쳐도 그러면은 현금 100%를 갖고 갈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뭔가는 사죠. 어떤 종목이든 사잖아. 100% 차익 실현도 아니고 20% 30% 그리고 어디서 대사게? 왜? 몇 퍼센트 밀리면? 최고점에서 팔아서 지금 10% 밀렸으니까 요 정도에 다시 산다고? 욕심쟁이들 아주. 응?
욕심쟁이 우후후 그냥 아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잡아도 무릎에서 잡았다고 쳐도 이 고점 넘기는 그럼 최고점 대비해서 밀렸을 때 지금 고민해볼까 차익 실현을?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고점 대비해서 20% 내려오기가 힘들다 그랬는데 벌써 10%를 밀렸어? 거기다가 내가 매수한 평균 단가 분할 매수 하겠죠. 분명히 주도주니까 비중 높이니까. 그럼 거기서 내 평균 단가 대비 10% 내려오기가 힘들다 그랬고, 그리고 또 막상 예를 들어서 내려왔어. 그러면 내 종목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 전체가 밀려서 밀린 건지, 또 시장이 밀렸는데 얘가 더 많이 빠진 건지, 돌릴 때 힘이 있을런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지. 막연하게 고점 잡아주세요, 저점 잡아주세요, 내일 폭등 나올 종목 주세요. 윤정두가 뭐 하려고 지금 악 쓰고 있냐고. 매일매일 따블 내겠네. 매일매일. 그래 매일매일 건물 10개씩 100개씩 짓겠네. 응? 그렇죠. 호드람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을 동동동동 굴르는데 오늘 소양 교육이라고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잘 잡으시고 시장을 대처해야 되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사신 분들의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우리 방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1%라는 것이 이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장난이 아니다.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 1,000만 원의 1%든 100억의 1%든 내 돈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윤정두가 길 가다가 500원 떨어뜨렸어. 그러면 숨차가지고 못 쫓아갈 수도 있어. 1,000원짜리를 꺼냈는데 어떻게 바람에 날려갔어. 숨차서 못 쫓아갈 수도 있어. 요즘에 화폐 가치가 그만큼 훼손됐으니까. 만약에 5만 원짜리가 그냥 이렇게 뚝 떨어져서 그거 안 주서 숨이 차도 죽지? 내 돈이니까 귀하니까. 주식시장에서 그러면은 1,000만 원에 1%면 얼마예요? 10만 원인데 그게 안 아까워요? 내 피 같은 돈인데? 100억에 1%만 아까운 건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3월 달에 사신 분들은 괜찮지 뭐 이런 조정이. 근데 못 견디겠어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20%씩 밀리는 조정 자체가 나오기가 힘들다니까. 시세가 나오고 있던 잡주들 말고 대형주의 기준에서, 대형주다라고 하는 거는 개인들이 흥분해서 세려 올렸던 아니면 말 그대로 외국인이 세려 올렸던 거기서 20%씩 밀려 내려오는 케이스가 드물다고요. 이번에 LG화학이 고점 대비 20% 이상 밀렸어요. 근데 그러면 그 기준에 LG화학만 깨졌느냐라고 확인을 할 때 전체 시장이 같이 밀려 내려옵니다. 그러면 20% 고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라고 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20%라고 만약에 칩시다. 20% 7,000포인트니까 얼마 28,000? 예를 들어 여기가 20%라고 칩시다.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만 조금만 잘 하셔도 내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10% 수준이 내려오기가 힘들다고. 내 매수 평균 단가 대비. 근데 만약에 10%가 깨져 내려와서 그럼 고민을 해보는 거야. 삼성전자, 전기전자 업종이 주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주잖아요. 시장 지수를 견인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이 여기까지 밀릴 때 얘들만 밀렸나 아니면 시장도 밀렸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도 시장도 깨졌는데 얘들이 내려가니까 시장이 깨졌겠지. 그래, 좋아. 그럼 시장 대비해서 얘들이 월등하게 깨져. 거품이 껴져서 거품이 있는 종목이라 비이성적으로. 우리 곰돌이 했잖아. 곰돌이 그렇게 해서 대웅제약 곰돌이 했는데 걔네들이 고점에서부터 밀려 내려와서 조정받는 게 3거래일 만에 40%씩 40% 이상 조정을 받았잖아요. 곰돌이 봐요? 곰돌이 보시면은 대웅.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이성적으로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에 86,700원에서부터 3거래일 만에 45,450원까지 내려오면 얼마예요? 41,000원 내려온 거죠. 41,000원. 거의 50% 내려온 거요. 3일 만에. 이런 흐름이 아닌, 시장이 이때 이렇게 깨졌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흐름이 아닌 정상적인 범위에서 오히려 덜 밀려. 아니 저고점에서 20% 내려올 거 알았으면은
아니 뭐 하려고 주식을 하냐고요. 다 팔고 지금 옵션 풋 상품을 사면 되지. 아 이번에 시장 여기까지 조정 받아야 갈 수 있습니다. 아우 장난 똥 때려라. 그러면 파생하면 되지. 뭐 하려고 주식을 해. 응? 그렇죠. 그 고점에 잡았다는 의미가 말씀드리잖아요. 실적이 과연 얼마만큼 개선될 수 있느냐. 예?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경제 지표가 미국의 지표가 좋아져 있느냐. 좋아져 있잖아요. ISM 제조업지수, 비제조업지수 둘 다 50 위쪽에 항상 놓여져 있잖아요. 원체 자산 매입도 많이 해주고 부양책도 많이 뿌려줘서 유동성이 뭐 넘쳐나서 당연히 자산의 버블이 낄 수밖에 없죠. 그 버블이 경기가 좋아져서의 버블이 아니라 화폐 가치의 훼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부동산이 뭐 막말로 뭐 경기가 좋아서 부동산이 폭등했어요.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했나? 정책이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니 재난지원금 뿌려댔잖아. 그 돈이 어디로 가? 아니 상식적인 범위에서 보자는 거예요. 각국의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최대한 경기를 부양해서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고 대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최대한 가져가고 있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우량주 또 업황의 호조세가 띄워주는 산업 자체가 바뀌어서 IT주들의 실적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치 실적이 2013년도에 얼마라 그랬죠? 36조 7천억이라고 그랬죠. 그 이후에 2014, 15년도까지 해서 20조 원대 중반이었어요. 그게 30조 수준 육박한 게 2016년. 2017년 1월 달에 컨센서스가 얼마였냐면은 33조, 35조 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도 못 넘긴다고 보고 있었는데 주가는 벌써 고점을 넘겼어. 왜? 화폐 가치 훼손, 자사주 이익 소각 14%. 결론은요. 지금 기준은 36조 7천억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가장 최고치가 얼마? 2018년도에 58조 8천억. 근데 자사주 이익 소각 14% 감안하면은 따블이 나 있는 거 거의 영업이익이. 지금 시장에서 영업이익이 따블 나 있는 업종 자체가 없어요. 자기의 사상 최대치 실적 대비 따블 나 있는 영업이익이 나와 있는 쪽이 없어. 그냥 뭐 전년 대비 얼마 좋아졌고요. 대형주를 솔직하게 제대로 안 해봤으니까 전년 대비 얼마 좋아졌고요 하고 사상 최대치 실적이나 그 고점을 넘길 수 있는 펀드멘탈이 되는지를 계산을 못 때리는 거지. 지금 전기전자업종은 눈으로 보여지는 이 흐름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 실적 대비해서의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 게 맞고 로그 차트로 보면서 퍼센테이지로 보시는 게 맞고 결론적으로 다시금 봅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지금의 지수의 흐름 2016년 이후의 흐름 나머지 다 봅니다. 코스피조차도 저 밑에를 닦겠어요. 그러면 전기전자 업종 빼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대형주 이외에 중형주, 소형주, 예? 음식료, 섬유유복, 종이목재 이걸 황금 대바닥주라고 가지고 가실 거예요. 화학이 그렇게 강하다고 해봐야 전기전자 업종의 실적에 못 미친다니까. 규모 말고 화학업종이 사상 최대치 자기들 실적 대비해서 따블씩 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의약품은요. 거품인 거 여러분들 솔직히 알고 계시고 비금속, 철강 다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따블 나 있냐고. 지금 주가가 고점을 넘기는 그것을 맞춰줄 수 있는 운수장비가 7년 만에 고점을 넘기는데 실적이 2011년도 그때 당시에 엔화가 초강세를 띨 때 그 실적을 넘기고 있나? 아니라고. 아니기 때문에 주가들이 아직까지는 사상 최대치 고점을 못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단순 논리를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일정 범위 이해가 된다 하시는 분들, 자, 교육의 힘 한번 갑시다. 교육의 힘. 교육의 힘. 여러분들은 뭐 다 선구자다. 교육의 힘. 선구자. 그리고 지금 그 유튜브 쪽에 참여 인원이 219분 계세요. 응? 벌써 2분이 싫대. 아니, 싫으면 안 들으시면 되지. 꼬박꼬박 들어와서 방송 시작하자마자 싫어요를 눌러. 내가 볼 때는 질투쟁인 것 같아. 질투쟁이 질질질 아주 그냥. 왜? 질투나지 않는 이상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로그인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귀찮아서 로그인도 안 하는데? 예? 확 그냥 막 그냥 우리 김영건 선생님 말씀처럼 좋아요 좀 눌러주셔야지. 220분이면 70%면 얼마? 150명 이상 눌러주셔야지. 응? 교육의 힘.
지금 나스닥 0.05야. S&P 500 지수 0.0이에요. 약보합이 약보합도 아니야. 보합이야, 보합. 독일 닥스 0.08 강보합. 나머지 다 약보합. 이태리 강보합. 뭐 스웨덴, 러시아 플러스. 그들이 왜 가요? 돈이 뿌려져서 돈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냥 화폐가치 훼손에 의한 흐름. 이거 지금 다시 또 올려드릴 거야. 어떤 거 올려드릴 거냐면요.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의 기준이 IT 쪽의 실적 개선폭의 기준에 이 흐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2% 올라오고 우리나라 지수가 전기전자 업종이 116% 올라오고 그 기준점의 흐름들이 얼마나 노란 또 국민통에도 눌러주세요. 어제는 막 엄청나게 막 눌러주시더니 오늘은 왜? 교육의 힘 빨리 교육의 힘 선구자 교육의 힘 선구자 얼른 카카오톡방에도 얼른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스스로의 부분들을 놓고 보시고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이거 하나 계산을 또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별것도 없어요. 얼마나 편하게 시장 보실 수 있는데 빨리 교육의 힘 그리고 추천 하나씩 다 눌러주시고 이거 복사해서 올려드리는 사이에 이거 한 번씩 다 차분히 보시라는 거고 오늘 방송 원고 좋은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자료 주세요 하셨는데 그거 지금 다 뿌려드릴게요 제가 우리 유료방에는 이미 이제 올려드렸고 그 자료 부분을 같이 방송 원고를 뿌려드릴 텐데 오늘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시장에 대한 지수 계산폭인데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를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윤정두 대박이다. 똘똘하다. 윤정두가 최고다. 그렇게 설정을 하시고 대처를 하십시오. 왜냐면은 캔들 패턴 뭐 상한가 따라잡기 주도주 그리고 갭교육까지 다 올려드릴게요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정혜원님 망부터 그 지수 계산 폭의 기준을 우리 연구원 조금 이따 또 10시에 오고 12시에 또 재방송하는 것도 모니터링하고 할 텐데 그때 전부 들어서 내일부터는 본인이 다 작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거예요. 뭔 소리냐면은 삼성전자가 100원 움직이면은 상속세 얼마를 들랜다 말 같지도 않은 그 내용 낄낄대면서 웃으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많이 듣다고 물량 다 뺏겼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100원 움직이면 지수가 몇 포인트 움직이는지 전기전자 업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계산하실 수 있어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오늘 기준에 그걸 좀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시가총액하고 전기전자 업종의 지수 영향력하고 그러한 부분 또 삼성전자의 지수 영향력하고 그러한 부분을 좀 알려주세요. 예? 자료는 지금 받았는데 나 그거 좀 배워봅시다 하시는 분들 용가리 통뼈 용용용 한번 갑시다. 능동적으로 좀 오늘 같은 날 더 능동적이셔야 돼. 용가리 통뼈 용용용 용가리 통뼈 용용용 갑시다 제대로 쭉쭉쭉 용가리 통뼈 용용용 용용용만 쓰시든가 용가리 통뼈 다 쓰시든가 용가리 통뼈 용용용 용가리 통뼈 용용용 빨리 교육 안 할 거야. 나 오늘 9시 반까지 분이 교육 못해. 그러면은 시장에서 전기전자 업종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하고 계산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뭐 삼성전자가 빠져야만 시장에 간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IT 다 정리할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오히려 남이 더 빠져서 다른 종목이 더 빠져서 오를 때는 얘네가 더 올랐고 조금 전에 안 보셨어요?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률 2016년 이후의 상승률 이번 10월달 이후의 상승률 올 1월달 이후의 상승률 전부 다 보셨잖아. 근데 그 강한 애를 팔라고 제일 강해서 제일 안 빠지고 제일 강하게 가는 애를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였어요? 이거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힘겨우실 수 있고 이게 고점이 아니라고 악을 쓰잖아. 왜 고점이 아니야? 딴 거 다 필요 없다니까. 실적. 뭘 딴 걸 왜 자꾸 찾아? 실적. 그러니까 다우지수 지금 흐름이 조정장이야. 이게 다 조정장이야. 다우지수는 30개 종목의 주가 평균 방식. S&P 500 지수는 우리나라 코스피 200처럼 500개의 우량주에 대한 지수, 시가총액 방식, 나스닥, 기술주 위주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폭등 랠리 이걸 어떻게 할 건데? 독일, 니케이 30년 만에 최고점 돌파, 대만 우리나라보다 이제 더 세져 버렸어. 우리나라는 엄마 윗꼬리가 많이 달렸는데 버거워요? 실적이 있는데 버거워요?
오늘 715개 빠졌어. 이것들이 어디서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용가리 통뼈 용용용 아주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진짜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빠지라며. 그래 빠졌다 그래. 야 삼성전자 빠졌다. 왜? 전기전자 업종 2.53 빠졌다. 시장 대비 0.2 더 빠졌다. 시장 대비. 더 많이 오르고 덜 빠졌는데 야 그래 니들이 원하는 전기전자 업종 빠지니까 좋니? 하락 종목 715개인데 니네 종목은 용가리 통뼈야? 올랐어? 얼마나? 말장난들 하고 있어. 아주 혼날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죽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코스닥은 어떻게 됐어요? 코스닥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냥 8% 올라가다가 확 밀려 떨어져 버리니까 안타깝게도.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코스닥 그 종목 등락 퍼센트 종목 발도 안 나와. 1000개가 넘어. 이 녀석들이 아주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시장 요만큼 빠지는데 1000개가 넘는다고 2% 빠지는데 좋아요?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할 수 있어야지. 아 이거 있잖아요. 시장이 빠지면요 장난 확 그냥 막 그냥 죽는 거예요 다. 여기서 제일들 빠져 보면은 사실은 제일 많이 오르고 아까 보셨잖아요. 아까 보셨잖아. 제일 많이 오른 거 전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거 여러분들 보셨잖아. 그런 종목이 그런 업종이 들 빠지는데 그거를 쫓아가지도 못하면서 겁만 내고 쫓아가지도 못하면서 또 쫓아가더라도 멋만 부리는 거지. 그냥 일부 사시고요. 제대로 본격적으로 비중을 잡는 것도 아니고. 전기전자 업종보다 의약품 쪽 의료 종밀 뭐 시가총액 별로 안 되지만 유통, 운수창고, 증권, 보험 서비스 업종의 흐름, 의약품의 흐름, 화학, 운수장비 아까 업종별로 다 보신 거고요.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요 기준점 요거 다 자료 나눠드렸는데 요거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을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처 저 계산이 안 되시면은 그냥 저런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삼성전자 주가 변동성 및 각 업종별 주가 변동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계산 방식은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현재 어제 종가 기준으로 24.69%예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삼성전자의 일일 변동률 뭐 오늘 기준에서만 놓고 보죠. 3.41%가 마이너스 3.41%가 형성이 됐죠. 그죠? 그리고 이 기준이 24.69%. 이건 제가 방송 원고 쓸 때 제가 다 계산한 거야. 직원들 그렇게 많은데 이거를 계산을 못해서 윤정도가 지금까지 하고 있냐고. 연구원들 다 뭐하고 있어. 반성하라는 얘기야. 연구원들 아주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오늘 다 죽었어.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이걸 왜 계산을 못하냐고. 여러분들도 해드리면 알아들으시는데. 아우 답답해. 이렇게 되면요. 이게 뭐냐면 24.69% 곱하기 3.41인데 뭐냐면 100이라고 기준을 잡고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24가 아니라 50이라고 기준 잡아보세요. 50% 비중이야. 삼성전자 비중이 50%야 전체 시장에서. 그럼 삼성전자가 1% 빠지면 시장 0.5% 빠지겠지. 삼성 뭐 나머지가 보합이라고 쳤을 때 25%면 4분의 1의 영향을 미치죠. 3.41 대비해서 4분의 1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두 개 곱해주면 얼마의 영향을 미친다? 오늘 마이너스 0.97.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0.97이 나와요. 아니 아무리 수치에 어두워도 저보다 젊은 사람이면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되면 달달달달 외우든가. 아니 이거 여직원분을 시켜도 우리 할 거야 아마. 고등학교 졸업한 여직원분한테 부탁을 해도 자,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을 이렇게 나누시고요. 저렇게 하시고요. 라고 하면서 계산 방식 뒤에 또 보여드릴 거고. 유가증권 시장의 전일 종가 오늘 말고 전일 대비해서 기준을 잡는 거니까 3085.90입니다. 전일 종가가. 그러니까 15일 종가의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전일 종가 기준에 금요일 기준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미끄러진 시장 지수의 영향력은 0.97이잖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50% 비중이라고 치고 삼성전자가 1% 밀렸어. 만약에 오늘 그럼 어떻게 된다고? 0.5%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몇 포인트가 되냐면 29.93포인트가 됩니다.
93포인트. 자,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요. 전체 시장의 요 기준점을 그대로 다시 적어 드릴게요. 요거. 요거를. 그래서 자, 전체 1월 15일 기준 메뉴에서부터 다시 갑니다. 계산 방식 기준으로 해서 전기전자 삼성전자 N 전기전자 업종 이들이 시가총액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 주가 변동성 및 주가 변동성이 시장 지수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 시장의 21년 01월 15일 기준에서의 지수 기준은 얼마? 시가총액 기준은 2128조 원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요. 시가총액이 얼마큼 변해 있는지도 모르고 거래대금을 논하면 말이 안 되겠죠. 시장이 작년 3월 1439포인트 대비해서 120% 올라온 그런 장에 그 올라온 건 생각 안 하고 또 시가총액이 1000조 미만에서 2000조를 넘기는 그런 장에 단순 규모에서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개인들 반대 매매가 오늘 제일 많았어요. 시장이 2배 올라왔는데 그러면 예전에 가장 많았던 때 대비해서 2배 이상 오늘 많았나?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말장난들에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종가지수는요 15일 기준에 종합주가지수 얼마? 아까 얼마였죠? 밑에 보시면은 3085.90p 그죠?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에 코스피 200 종목 지수 코스피 200 지수 시가총액 기준이 얼마? 1915조 이게 얼마요? 89.98%입니다. 200 종목에 89.98% 소형주 잡주들 아무리 변동 나와봐야 시장에 영향 없어요. 대형주가 끌어줘야 지수가 가야 나머지가 가는 거예요. 지수가 안 가는데 무슨 용가리 통뼈야? 지들만 가? 순환성 매매를 합시다. 바보 똥강아지도 아니고 아니 바보 똥강아지죠 진짜. 안 그래요? 시장이 못 가는데 지들만 단타 매매로 근데 지금이 시장이 못 가는 장이냐고 허벌나게 가고 있는 장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슨 시장 조정받아야 되고요. 그래놓고 지종목 사래요. 그게 말이나 될 법한 얘기냐고. 대형주가 100종목입니다. 대형주 시가총액 대형주라는 거는 시총 1위에서부터 100위까지입니다. 예전에는요. 자기 자본 1위에서부터 100위까지였다고 그랬죠.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이거 사실은요 그냥 뒤지면 다 나오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걸 무슨 교육이랍시고 하는 윤정도도 잘난 척하는 거고 이거를 못 알아듣는 우리 연구원은 빠따 맞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좀 젊으신 분들은 이거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더 좋고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맨 밑에 이제 삼성전자 1포인트당 얼마 움직인다 요거만 기억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문가라면 이거는 계산할 수 있어요. 전문가라면 우리 연구원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그냥 오늘 진짜 빠다 때릴 거다. 삼성전자 운수장비 업종은 굳이 안 합니다. 이슈가 됐을 때 기준에서 좀 본 거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 얼마? 오늘 저 전일 종가 기준에서 15일 종가 기준에서 525조 그렇게 되면 24.69%입니다. 그럼 계산 방식이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계산 방식이 이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의 계산 방식부터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계산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돼야 뭐 순차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지 무슨.
자, 보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위에 적어드렸죠. 계산 방식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를 해서 위에 보시면은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1월 7일 기준이에요. 사실은 38.24%까지 늘어났죠. 1월 7일 이후에 더 늘어난 거야. 오늘 전기전자 업종의 변동률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53이죠. 마이너스 2.54. 오늘 변동률이 2.54. 오케이. 그렇게 하고 38.24% 24% 대비 마이너스 2.54%. 삼성전자가 많이 밀렸는데 하이닉스가 올라오면서 그 변동률이 제한적으로 형성이 된 겁니다. 0.97이 형성이 된 거예요. 시장지수의 영향력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유가증권 시장의 전일 종가가 얼마라 그랬어요? 요거라 그랬죠? 유가증권 시장의 전일 종가가 요거.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유가증권 시장 전일 종가 곱하기 전기전자 업종의 등락률 마이너스 0.97 이렇게 되는 겁니다. 퍼센트. 이게 뭐다? 전기전자 업종 등락률. 등락률. 이렇게까지 써줬는데도 못 알아듣고 못 하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연구원분들 기준에서 종가 3,131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금요일 종가니까 3,085.90. 그럼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해주면은요,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지수 밀고 내려간 게 마이너스 29.93포인트를 누가? 전기전자 업종이 끌고 내려갑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전기전자 업종이 2.54% 밀리면서 시장지수를 29. 뭐 거의 30포인트를 들고 내려갔어요. 그들이 빠지면 그러니까 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전기전자 업종 빠져야 돼요. 조정받아야 나머지가 갑니다. 개뿔.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센 애들이 빠져버리니까 실적도 끝내주는 애들이 뭐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의 리스크가 부각이 됐든 뭐가 부각이 됐든 그들이 빠져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시장을 얘네들이 끌고 내려간 게 하이닉스가 그나마 방어해줘서 하이닉스까지 밀려 내려갔으면 더 죽었지. 다 죽었지 오늘. 근데 하이닉스가 그나마 방어해줘서 결론은 전기전자 업종 끌고 내려간 게 삼성전자 끌고 내려간 게 30포인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장은요 71.97 빠졌죠. 그럼 얼마 더 빠진가? 42포인트가 더 빠진 거예요. 42포인트가 전기전자 업종의 38% 비중 말고 62% 수준의 비중을 갖고 있는 애들이 그나마 다행인 게 42포인트뿐이 안 빠진 거예요. 원래로 따지면요. 더 빠져야 되는 게 맞죠. 사실은. 예? 그러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양시장 합쳐갖고 1800개 가까운 종목이 하락한다고. 그게 좋아요? 원하든 반가요? 아니죠. 그럼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 어렵다. 그럼 또 해드릴게요. 나머지 부분을. 자, 전기전자 업종 기준 대비해서 삼성전자에 조금 전에 계산해드린 이 표 그대로 나눠드리는 거고요. 다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은 계산 방식이 어떻게 돼요? 525조 나누기 2128조라며. 지금 전일 금요일 날 시가총액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 시가총액. 삼성전자 시가총액 525조 나누기 이건 뭐라고요?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젊은 분들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나눠줬더니 24.69%가 되더라.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3.41 시장 대비 10월 이후부터 해서는 1.5배에서 2배, 2배 정도 수준 올라왔는데 또 2015년 말 종가 대비해서는 5배, 6배 수준의 시장 대비 상승률이 나온 삼성전자인데 6배 수준입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가 오늘 밀릴 때는 시장 대비 1.5배도 안 나왔어. 1.5배라고 하면 얼마야? 1.15 3.48? 3.48에 좀 못 미치잖아요. 어찌됐건 덜 빠졌잖아. 2배 수준도 아니고. 그러면 시가총액 비중 24.69% 곱하기 3.41
이거는 얼마? 0.97% 시장 하락률을 가져갑니다. 삼성전자 일일 변동폭 3.41%는요. 이거는 88,000원 88,000원 01월 15일 종가 88,000원 마이너스 3,000원이죠. 3,000원 밀렸죠.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01월 18일 하락률 이렇게 되잖아요. 요 기준에 시장 영향력이 이만큼이고 요 기준 그대로 곱해주면은 똑같이 0.84는 죄송합니다. 0.84%의 흐름이 나옵니다. 24.69% 곱하기 마이너스 3.41을 내주면 0.84가 나와요. 시장 지수 영향력이.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냐면 지수 포인트 기준으로 25.92포인트 25.92포인트 3085p 곱하기 0 잠시만요. 저기 원고에는 제가 급하게 쓰느라고 잘못 써놨어요. 0.84인데 다시 그걸 수정해 놓겠습니다. 0.84 어이구 나중에 수정해 놓고 그러면 시장 미치는 영향력 이렇게 잡아주면은 계산기 다 곱해줘요.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의 기준은 다시 나눠줄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25.92 포인트 나누기 마이너스 3,000원 시장지수를 25.92포인트를 깎아먹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000원이 형성이 됐고요. 이거는 얼마? 0.86포인트. 결론은 뭐냐면 100원당 100원당 100원 등락당 지수 변동폭 0.86포인트다. 이건 매일 바뀌어요. 이건 매일 바뀐다고. 이걸 녹화를 차분히 다시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설명해 드려요.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종가 기준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은요 2,087조 원이었어. 코스피 200 종목의 시가총액 기준은요 1,797조 86.12%. 대형주는 1,663조에 79.70%. 맞나요? 대형주 1,700 죄송합니다. 이것도 안 고쳤네 제가. 죄송합니다. 1,704조 기준에 깜짝 놀랐어요. 원고 쓸 때 제가 봤는데 80.07%. 조금 전 건 뭐냐면 1월 7일 거예요. 1월 7일 거. 코스피 200 종목의 기준은 이게 왜 자꾸 1월 7일 게 나와 있지? 잠시만요. 여기 거를 해놨는데 요것도 이왕 하는 거 수정해 드릴게요. 128조. 그리고 200 종목의 기준은 얼마? 1915조. 얼마? 89.98%. 소형주는 완전히 소외된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 800 전기전자 업종 더 올라 있어. 1월 7일보다 814조 38.24. 그리고 삼성전자가 좀 밀렸죠. 안타깝게 여기가 24.69. 운수장비는 157조. 얼마?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게 7일 종가니까 8일날 운수장비가 폭등이 나온 거니까. 자, 어찌됐건 이 기준이고요. 전기전자, 삼성전자, 전기전자 업종 기준에서 미치는 영향력. 방금 이제 써드린 내용에 요 기준점에 계산 방식은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 전기전자 업종에 미치는 영향력. 여기도 이 하나를 그어 놓을게요. 전기전자 업종 시가총액 비중 38.24%에 2.54 오늘 밀렸고 그걸 곱해주면은 시장에 0.97%의 영향을 미치고
퍼센트에 3085.90포인트 곱하기 0.97을 해주면 29.93포인트를 전기전자 업종이 끌고 내려갔다. 그에 대비해서 나머지 62%를 차지하고 있는 나머지 업종 기준이 42포인트를 끌고 내려갔다. 얘네들이 망가지면 나머지도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망가진다. 오히려 더 약하다. 왜? 그쪽은 펀더멘탈이 이쪽 대비 약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어떻게 525조에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비중 2128조를 나누게 되면 24.69%가 나온다. 오늘 하락률이 3.41%다. 지난 15일 종가 대비 3,000원이나 빠졌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줬더니 24% 비중에 3.41 밀렸으니까 0.484%의 시장지수 영향력이 있다. 결국은 15일 종가 01월 15일 종가 3085.90포인트 기준 대비해서 여기도 이렇게 기준을 잡죠. 여기도 전일 종가라면 며칠인지 나중에 돼서 모를 수 있으니까. 결론은 3085.90포인트 곱하기 0.84의 영향력 해주면 얼마요? 25.92포인트를 끌고 내려간 거죠. 삼성전자가. 그러면 3,000원이니까 3,000원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100원당 0.86포인트. 그냥 쉽게 100원당 1포인트 등락이 나왔다고 치면 돼요. 삼성전자 오늘 3,000원 빠져서 30포인트 끌고 내려가니까 삼성전자 100원 빠져서 3,000원 빠져서 25포인트 뭐 30포인트 끌고 내려가니까 시장 71포인트까지 낙폭이 확대되더라. 기분 좋습니까? 옆 채널에 얘기 한번 해보죠. 확 그냥 막 그냥. 자, 확 그냥 막 그냥 한번 갑시다. 자, 확 그냥 막 그냥 한번 가죠. 빨리. 시간 없어. 이제 나에게 윤정도에게 남은 시간은 8분뿐이 없어. 그 시간 동안 나머지 어떻게든 더 보여드려야 돼. 이거 지금 올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확 그냥 막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지수 선물까지 설명하고 올려드릴 거니까 확 그냥 막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옆에 있으면 날라차게 해줘야지. 야, 이 녀석들아, 그래 삼성전자 빠지니까 기분 좋디? 삼성전자 빠지면 다 죽는 거다. 너 삼성전자 빠질 줄 알았으면 왜 니네 종목도 다 팔았어야지. 왜 갖고 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빠질 줄 알았더라도 뭐 그것을 굳이 우리 것까지 다 팔고 갈 필요 없다. 그럼 삼성전자도 팔지 말라고 그래야지. 왜? 돌려질 땐 삼성전자 IT가 가장 강하게 돌릴 수밖에 없으니까. 왜? 실적이 가장 우수한 상황이니까. 규모 면에서 크게 형성하고 있다가 아니라 실적 개선폭이 상상을 초월하는, 전 세계적으로 IT 기준에서 흐름이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임을 주니까. 지금 미국장 보합이에요. 에? 유럽 닥스 0.20% 강세 전환입니다. 에? 확 그냥 막 그냥 이것들이 말이야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코스피 200 선물 쪽의 기준에서 일일 변동폭이 오늘 선물 포인트가 10.30포인트 변동이 나왔어요. 10.30. 오늘 변동률이 얼마? 마이너스 2.46입니다. 마이너스 2.46. 왜 이걸 결정해 주느냐면은 뭐 선물하고 또 연동시켜서 보는 분들이 많아. 좋아. 좋다고 칩시다. 그럼 어제 기준에 15일 기준에 종가 기준이 85.90p. 그렇죠? 변동폭은 오늘 얼마? 마이너스 71.90포인트. 97포인트. 75.97. 그러면 간단해요. 71.97포인트 나누기 마이너스 71.97포인트 나누기 얘네 얼마 움직였어요? 10.30 움직였죠. 10.30 움직였어. 그럼 선물 지수 1포인트당 1포인트당 얼마 움직이는지가 계산이 나오죠. 자, 계산해주면은 71.97 나누기 10.30 해주면 얼마? 6.98. 이게 이제 종가 기준의 영향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제 차이점은 있어요. 그 부분 염두해 주시고 9.99가 돼요. 지금 반올림에서. 쉽게 따지면은 7포인트, 약 7포인트, 약 7포인트. 선물 1포인트당, 선물 1포인트당 유가증권 시장 지수 약 7포인트가 빠진다. 빠진다가 아니라 등락이 나온다.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코스피 200 지수가 미치는 영향력도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튜브에 빨리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빨리. 종가 기준 대비해서의 흐름이에요. 오늘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건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영상 또 보시면서. 그게 공부가 어려우시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라고요? 삼성전자 100원당
0.86 그러니까 대략 1포인트 움직인다. 삼성전자 3,000원 앞으로 5,000원 더 밀린다며 8만 원 온다며 5,000원 더 밀리면은 어떻게 돼요? 75포인트를 5,000원 50포인트 밀리니까 그러면 유가 전기전자 업종이 1.5배수잖아요. 75포인트 밀려. 그러면 38% 비중의 전기전자 업종이 75포인트 밀릴 때 시장은 더 많이 밀려 있죠. 62포인트 기준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최소 150에서 200포인트 밀린다는 얘기예요. 좋아요, 그러면? 2,800까지 그러면 결국 내려오면 좋아요? 오늘 이만큼에서도 종목이 1,800개 가까이 빠지는데 그 상황에서 용가리 통뼈야? 용용용이야?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것만 주워 들었고 배워와서 대형주의 기준에 시장 지수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지금 삼성전자가 횡보했는지 폭등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주봉 보세요. 월봉 보세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여기서도 엄청난 폭등, 이게 130%라니까요. 저 130%의 폭등 랠리에 시장 3월 달에 말 속대표로 개 박살 여기까지 내려와갖고 이렇게 돌리는 흐름에 전기전자 업종은 2015년도 말 대비 밀린 것도 없는데 왜?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밀린 것도 없어. 업황 자체가 이래요. 여기서 시장을 들어올리는데 앞부분의 변동성 대비 어때요? 어마어마한 변동성이죠. 그러면 이게 곰돌이의 이상 급등 이후에 3거래일 만에 48%씩 밀려 내려갈 그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우 진짜 이거는 어마어마한 탄력이라는 거예요. 얘뿐만이 아니라 얘와 자동차와 화학이 이렇게 움직여버렸죠. 그럼 걔네들을 믿고 가는 거예요. 들여다봤더니 실적이 어마어마하더라. 그러면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러한 불확실성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방송에서 얘기하기 그래도 일단 어찌됐건 뭐 사면이나 특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뭐 막연한 기대감인데 그리고 그게 안 나와도 상관없다는 거야. 삼성전자 2017년도 2월 17일 날 이재용 부회장 구속됐을 때 이 차트 갖고 나오고 설명하는 사람 나는 내가 볼 때는 한국경제TV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 관심도 없죠. 그냥 나와서 뭐 삼성전자가 아이고 이재용 부회장 구속됐네. 아이고 그래서 시장이 빠졌어요 오늘. 아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삼성전자 보면 안 되고요. 아이고 이 종목 사세요. 이 종목 걔 잡주. 아니 그럼 삼성전자 계속 빠지면 그 잡주는 폭락이 오겠네. 얘가 들어올리면요 따라오지도 못해. 얘네들이 가는 거예요. 시장 대비 1.5배 2배 아니지. 2015년 말 이후에 얼마? 시장 대비 6배. 하이닉스는요 시장 대비 8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500%. 삼성전자는요 350%. 시장은요 60%. 고점 대비 눌려져서 상승률이 둔화돼 보이는 것처럼 나오지만 결론은 2분 남았는데 이러한 흐름이 여러분들 계좌에 절대적인 수익 기준 못 잡아줍니다. 1000포인트, 2000포인트, 3000포인트 넘길 때 주도 업종이 뭐였는지, 왜 얘네가 주도 업종으로 부각이 됐는지 실적 부분 명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유가증권 시장의 일봉 차트 10월 2일부터 기준인데 상승률의 기준은 11월부터 잡아놨죠. 시장 대비 대형주의 기준, 중형주, 소형주 업종별로의 그나마도 주도 업종이었다는 2020년도의 주도 업종군의 10월 달에 상승률의 흐름 제한적이죠. 다 화학, 자동차, IT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센 종목의 조정은 제한적으로 시장 7% 밀릴 때 10% 1.5배뿐이 안 밀렸어요. 들어올린 건 2배. 결론적으로 돌려질 때는 저쪽의 실적을 바탕으로. 그럼 예전에도 이렇게 강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시고 대처를 해야죠. 영업이익 부분, 그 영업이익의 비중 부분을 논하는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영업이익 규모를 설정해주고 있다라는 거. 요것도 이제 내일 또 시간 되면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36조 7천억이라는 거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있을까요? 이게 사상 최대치 실적이었고 그 이후에 그러면서 58조. 근데 이때가 자사주 이익 소각 10% 14% 단행한 이후의 실적이라는 거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방송 나오는 사람에서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의 기준이에요. 예? 거래대금 수반하면서의 추세예요. 이게 어떻게 오버슈팅입니까? 수급 범위도 빠르게 넘어가면요. 금융투자의 매도가 정신 나간 것들도 아니고 무슨 금융투자의 매도가 뭐다? 상품에 대한 해지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TF, ELW, ELS
금융투자는 자기 자본 자정이 없어요. 계정이 없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이렇게 빠져나가도 시장은 폭등이 나올 수 있다. 왜? 기관이 사니까. 이 기관이 누구다? 금융투자가 아닌 투신이다. 이 투신의 흐름이 요즘에 펀드에서 돈 빼서 하고 확 그냥 막 그냥 내가 시간 없지만은 내가 그냥 1분도 안 걸리는 시간에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강연의 자료에서 예전 강연의 자료에서 보여드릴게. 얼마나 윤정도는 저 당시부터 달달달달 애우고 있었는지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야, 펀드에서 돈 빼가지고 개인들이 지금 직접 투자를 해서 이게 정점입니다. 확 그냥 막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오늘 반대 매매가 사상 최대치를 넘겼습니다. 2배 이상 넘겼어? 확 그냥 막 그냥 이거 보세요. 이때 당신 더 뺐다니까? 30% 뺐다니까? 지금 30% 뺐어요? 이 묻지마가 들어와야 된다고. 이게 지금 언제예요? 이게 2005년도 11월 달 강연의 자료예요. 그 이전에 방송 원고인 거고. 이 정도는 준비되어 있고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께 펀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나라 수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예?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준점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잘 연동시켜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LG전자 같은 상한가 종목 또 현대모비스 같은 장중 상한가 종목 시가총액 10위짜리에서 다 잡아내시자고요. 그렇게 하고 전화는 10시까지만 아마 전화 통화 될 거예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일로 문의하시고 그리고 종목군을 설정해드린다고 했는데 깜빡해버렸어. 셀트리온 삼형제 설정해드린다 깜빡해버렸어. 종목군은 내일 개장 전 8시 50분에 올려드리고요. 셀트리온 삼형제는 첫 번째 기준이 일단은 피해간다. 떨어지는 칼날 안 잡는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대금이 터지고 돌려주지 않는 한 거래량 보는 거 아니에요? 거래대금 볼게요. 이거 뭐 11월 말에 다 잡아먹고요. 그러는데 뭐 하려고 미련을 갖겠어요. 우리는 마지막에 셀트리온이었죠. 셀트리온의 거래대금이 어때요? 거래대금이 들쑥날쑥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의 거래대금이 지금의 거래대금이 앞전에 변동성을 줄 때 흐름 대비해서 월등해져야 되는데 800만 주 하루에 거래대금 기준 잡아드렸잖아요. 거래대금은 어때요? 앞전에 이걸 원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 수익을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요때 셀트리온 제약을 다 잡아먹었고 여기서 헬스케어 잡아먹었고 마지막에 셀트리온을 들여다봤고 거래대금이 어때요? 하향돼 있죠.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지금